이러한 바람이 새는 게 질병 때문에 생기는 경우 어떤 질환들을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항문 괄약근이 약화되는 거죠. 가스실금 환자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안녕하십니까. 인고형의 윤상민, 김동환입니다. 이런 경험들 다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오래 앉아 있다가 자세를 바꾸면서 항문이 살짝 열리는데 나도 모르게 바람이 분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나도 모르게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이거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진짜 있더라고요. 항문이 헐렁해진 건가? 조절이 안 되는 느낌. 이게 바로 방귀가 샌다는 표현입니다. 오늘은 이런 말도 못할 찐 고민, 항문에서 바람이 새요. 이거 단순한 민망함일까요? 아니면 질병일까요? 심각한 얘기네요. 직접 겪으니까. 여기는 방구만 새는 게 아니라 똥까지 새니까. 나 진짜 학창시절 그 잊을 수가 없어. 지하철역에서 학교까지가 멀었어요, 되게. 그러면 지하철역에서 거기서 그냥 천천히 나처럼 한 20분, 30분 걸리거든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막 뛰는 거예요, 얘는. 아니야, 못 뛰어. 뛰면 큰일 나. 자, 항문에서 바람이 샌다. 흔하게 질병이 아니고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질병이 아니고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항문에서 바람이 셀까요? 먼저 얘기 드리자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정상 범위 내에 그냥 일시적으로 생길 수도 있는 현상이죠. 뭐 저도 가스가 조금이 아니라 많이. 그렇지, 많이 그래요. 가스가 이제 많이 차는 날은 수술하다가도요, 자세를 계속 바꾸잖아요. 그럼 피식 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완전히 항문이 이렇게 열려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도 이제 가스가 가끔씩 수룩수룩 나오기도 하고 부르륵 부르륵 나오기도 하고 변냄새 나니까 다들 자연스럽게 원래 피식피식 새요. 냄새가 나도 아무도 티가 안 나는 거지. 그건 수술방이니까. 아주 유튜브 찍을 때마다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그래서 하여튼 가스가 새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풍선을 이렇게 우리가 막 부풀렸어요. 그냥 손가락을 이렇게 딱 잡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이제 손가락에 힘을 풀면 가스가 씩 새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풍선이 이제 커질수록, 압력이 높아질수록, 그러면 조금만 열어도 그냥 피식 새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스의 압력이 높아졌을 때, 그리고 손으로 잡느니, 그러니까 자제안의 항문의 힘, 조이는 압력이 낮아졌을 때 이제 가스가 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내에 가스가 많아진다라는 걸 생각. 가스가 많아지는 음식들이 많이 있죠. 보통 유명한 게 뭐 포도맵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잡곡, 보리밥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가스를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옛날에 보리밥 많이 먹으면 방구 많이 낀다, 고구마 많이 먹으면 방구 많이 낀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배를 더부룩하게 하는 빵이나 면 같은 밀가루 음식들도 꽤 가스를 많이 만들고요. 콩이나 두유 같은 것도 그렇죠. 우유나 유제품 같은 요구르트, 뭐 밀크커피, 뭐 라떼, 과일 중에서는 사과나 배, 복숭아, 야채 중에서는 양배추, 마늘, 양파 같은 음식들 가스를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유명한 게 뭐 ABC 주스, CCA 주스 이런 거 많잖아요. A가 사과, C가 캐비지, 양배추랑 사과랑 많이 섞어 먹고 가스 많이 나는 분 꽤 많아요. 기름진 음식이나 인스턴트 그런 것도 그래요. 이런 걸 할 때마다 뭘 먹으라는 얘기냐고. 그렇지. 근데 이거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야. 아, 맞아. 나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였어. 많이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밥에다가 보리를 좀 넣었어. 먹으면 돼. 근데 보리가 너무 좋대. 그래서 보리밥 100%로 먹어봐. 그럼 어떻게 해? 하루 종일 방구 끼고 사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항문 근육이 잠깐씩 이완될 때도 그럴 수 있어요. 오래 앉아있으면 항문 근육은 이완이 돼서 새 나오는 경우들이 흔해요. 그래서 오래 앉아있다가 새는다는 분들이 꽤 많고요. 운동 시에 뭐 다른 근육들이 수축할 때 항문을 조이는 괄약근은 당겨지거나, 그리고 막 뛸 때는 어때요? 복압이 순간적으로 탁탁 높아질 때 항문이 약하면 피식 새는 거죠. 또 몸이 너무 안 좋거나 피곤할 때도 당연히 몸의 근육이 약해질 때 그럴 수는 있겠죠.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 후에 골반저 근육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방귀나 배변 조절이 평소보다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몇 달간은 골반이 약해진 상태가 유지되고, 보통 몇 달이 지나면 정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회복이 되는데, 하지만 이제 난산이나 이제 기구를 이용한 출산 등을 하면서 골반 근육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 이전으로 회복이 힘들고 약해진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출산이 많아질수록 약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자주 반복되거나 변까지 새거나 그게 이제 속옷에 묻어난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렇겠죠. 이러한 바람이 새는 게 질병 때문에 생기는 경우 어떤 질환들을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이거 질병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항문 괄약근이 약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엘리베이터에서 급방구가 나오는데 도저히 참을 능력이 없어서 피식 새거나, 혹은 방구가 뽕 나오거나, 사무실에서도 이제 조절이 안 되고 내가 자세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못하면 그게 결국은 병적인 상태로 약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출산, 수술, 고령, 뭐 외상, 만성 변비 등 다양한 원인으로 생길 수는 있고, 선천적으로도 항문에 약하게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가스실금 환자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노화 과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처음에는 가스만 새다가 점점 점액이나 대변 실금으로도 진행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외에 이제 직장이라든가 항문의 문제, 그러니까 직장 탈출이나 직장류 같은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직장이 안쪽으로 나오거나 직장 전벽이 약해지면서 주머니가 생기는 직장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출산 경험이 많은 여성이나 고령자한테 흔하고, 이런 직장 탈출, 직장류는 항문 골반의 약화와 동반된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약해져서 나오다 보면은 나오면서 오히려 괄약근을 더 당기면서 항문을 더 약하게 만들고 서로가 악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항문이 약해지는 병적인 상태의 원인은 수술 후에 발생하는 괄약근 손상입니다. 치료 수술하거나 방선 치료를 하거나 괄약근이 손상되면 조절 능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치질 수술하면 약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치질 수술은 기본적으로는 항문이 약해지는 수술은 아닙니다. 근데 동반하는 확장 수술로 인해서 괄약근이 약해질 수는 있겠죠. 이외에도 신경계 이상, 그러니까 척추 손상이나 당뇨병 등 항문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들이 망가졌을 때 감각이 떨어지고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그럼으로써 실금이 동시에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진짜 가스가 새지 않는데 본인의 가스가 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해서 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들, 어떤 경우들인지 이제 간략하게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방귀뿐 아니라 대변도 가끔 샌다, 속옷이 자주 젖는다, 항문이 항상 축축하고 점액이 나온다, 방귀가 매일같이 새는 느낌이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항문외과에서 초음파 검사, 괄약근 기능 검사 같은 걸 받아보길 추천드립니다. 가스가 새는 증상들, 일시적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생활 습관을 교정하거나 운동 같은 걸 해서도 좋아질 수가 있을까요? 치료는 가스가 좀 덜 생기게 하고, 약한 항문은 강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치료가 됩니다. 케겔 운동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가스가 새는 것은 참기 힘들 때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새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평소에 내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항문을 수축하고 있는 항문 안쪽의 괄약근인 내괄약근에 약해져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케겔 운동, 항문을 수축해서 강화시킬 수 있는 외괄약근의 강화로는 항문을 막아주는 그런 내괄약근을 강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외괄약근, 겉에 있는 괄약근을 강화시키게 되면 근섬유의 비후, 근육이 운동을 하면 두꺼워지는 거죠. 그래서 항문의 다침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외괄약근 중에 실금 조절에 관여할 수 있는 치골직장근을 같이 강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항문을 강화하는 치료는 어느 정도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케겔 운동을 하실 때 중요한 건 무조건 오므리기만 하면 오히려 근육의 과한 긴장으로 인한 조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적절한 수축과 이완이 아주 중요해요. 저희 채널, 응꼬형 채널에서 케겔 운동편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습관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요. 가스를 많이 만드는 음식을 줄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양배추나 콩, 탄산음료, 유제품 같은 포도맵 식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해요. 또 식이섬유도요, 변비에 좋다고 너무 과하게 섭취할 때는 가스 발생이 많아지니까 적절한 양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변비나 설사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중요해요. 항문에서 바람이 새는 느낌, 대부분은 괄약근의 일시적인 이완이나 복분의 가스 문제로 인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거나 심해져서 변까지 샌다면 그때는 괄약근 약화나 항문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항문 질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민망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항문외과는 진짜 매일 수많은 항문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항문도 소중하고 충분히 다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방귀 사고가 있으면 댓글로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댓글과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